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새해의 약속은 이렇게 이혜인 수녀의 글입니다. 또 한 해를 맞이하는 희망으로 새해의 약속은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아 웃기 힘든 날들이지만 내가 먼저 웃을 수 있도록 웃는 연습부터 해야겠습니다. 우울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한 이들에게도 환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아침부터 밝은 마음 지니도록 애쓰겠습니다. 때때로 성격과 견해 차이로 쉽게 친해지지 않는 이들에게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서먹해진 벗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노력의 열매가 사랑이니까요.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해주는 겸손한 용기가 사랑임을 믿으니까요. 차 한 잔으로, 좋은 책으로, 대화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연다면 나를 피했던 이들조차 벗이 될 것입니다. 습관적인 불평의 말이 나오려 할 땐 의식적으로 고마운 일부터 챙겨보는 성실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니까요. 감사는 나를 살게 하는 힘.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도 커진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 그동안 감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해 아래 사는 이의 기쁨으로 다시 새해를 맞으며 새롭게 다짐합니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그리하면 나의 삶은 평범하지만 진주처럼 영롱한 한 편의 시가 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8월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미국 영화 테넷입니다. 사물의 엔트로피를 반전시켜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미래 기술로 미래에서 인버전된 무기를 현재로 보내 과거를 파괴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인버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토르를 막기 위해 투입된 작전의 주도자와 테넷 요원들은 인버전에 대한 정보를 가진 닐과 미술품 감정사이자 사토르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한 그의 아내 캣과 협력해 미래의 공격에 맞서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아야 합니다. 먼저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이 부르는 널 사랑하니까 듣고 와서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이제는 나를 잊기로 했나 내일은까지 내게 가르쳐준 건 사랑뿐 이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이렇게 울면 되는지 너를 미워해야 하는지 흐르는 눈물 닿지 않았지 내가 울면 언제라도 나의 눈
슬프게 했다면 용서해. 이해할게. 널 사랑하니까. 흐르는 눈물 닦지 않았지. 내가 울면 언제라도 나의 눈물 닦아주면서 슬퍼했던 너였기에. 내가 싫어 다른 사랑이 있는지.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날 슬프게 해. 왜 나만 슬퍼해야 하는지. 나만큼 너도 슬픈지. 널 슬프게 했다면 용서해. 이해할게. 널 사랑하니까. 영화의 이야기는 좀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의 시작을 위해 조율을 하려는 순간 총성과 함께 지휘자가 쓰러지고 수십 명의 무장 테러범이 들이닥칩니다. 우크라이나 대테러 부대에 코르트가 도착하고 주도자 일행도 부대 마크 복제품을 팔에 붙여 같은 대테러 부대인 것처럼 위장하여 연주회장에 진입해 2층에서 누군가를 만난 후 그 물건이 코트 보관소에 있다고 확인합니다. 대테러 부대원들은 무차별 테러로 위장하기 위해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있었고 주도자 일행은 코트 보관소의 가방 속에서 은색의 육면체 박스를 손에 넣은 후 관객들을 구하기 위해 폭탄을 제거하고 마지막 폭탄을 집으려는 찰나 코르트들이 주도자에게 총을 쏘는데 갑자기 계단의 총알 자국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듯 멀쩡하게 바뀌고 그 탄환이 다시 날아가 코르트 대원을 쓰러뜨리고 정체불명의 대원의 총구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의문의 대원은 다른 출구로 나가버리고 검정 백백에 붉은 줄만 보입니다. 주도자와 동료는 잠시 의아해하지만 시한폭탄 타이머가 다 되어 폭탄들을 2층으로 던져 넣으며 빠져나와 벤에 탑승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러시아 요원은 접선자로 위장한 동료가 원래 목표 인물이 아님을 눈치채고 그 둘을 끌고 가 생리를 뽑는 고문을 하며 자백을 강요합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동료가 자살약을 꺼내자 주도자는 몸을 던져 약을 삼키고 죽어가는데 화면 중앙에 테넷 타이틀이 뜨며 화면이 바뀝니다. 악동 뮤지션 이수연과 가수 적재가 부릅니다. 별 보러 가자.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주도자는 발트해를 항해하는 배 위에서 깨어나는데 페이라는 자가 사후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와 함께 당신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젠 국익이 아닌 인류를 지키기 위한 일을 해야 할 때이며 테넷이란 단어와 양손 깍지를 낀 핸드사인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테넷 연구실에서 연구원 바버라는 주도자에게 핵 분열의 역복사로 인해 기존에 증가하던 엔트로피가 반대로 감소하는 인버전 현상을 알려주고 미래에서 인버전되어 돌아온 각종 무기와 기계들을 보여줍니다. 바버라가 만약 미래 세계 전체가 인버전되면 현재는 파괴될 것이라는 말에 현장에서 회수한 총알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인도 무기거래상 산제이 싱의 부인 프리아로부터 플루토늄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안드레이 사토로라는 자가 미래 세력과 접촉하면서 인버전화된 무기를 미래로부터 얻고 있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또 영국 정보부 출신 크로스비 경은 사토로에게 접근하려면 캐스로 불리는 그의 아내 캐서린을 이용하라며 정교한 위작인 고야의 그림을 주고 사토루는 미술품 감정사인 아내 캣의 실수로 위작을 구매한 아내에게 분노를 품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주도자는
경매소에서 일하고 있는 캐색에 접근하여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하는데, 캣은 사토루와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태고 잘못 구매한 위작으로 자신을 억지로 붙잡아 놓고 있다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자 주도자는 그 그림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사토루에게 자신을 무기 밀매상으로 소개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그림은 오슬로 공항의 프리포트 보관소에 있었습니다. 주도자는 동료 닐과 함께 프리포트 내부로 침투하고 보안 시스템 파악을 하여 화재를 내고 보잉 747 화물기를 프리포트 뒷벽에 충돌시키는 작전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보관소에는 기계에 회전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2명의 괴한이 동시에 나타나 격투를 벌이는데, 총알 자국이 없어지면서 총알이 다시 권총으로 들어가는 인버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수 김범수가 부릅니다.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를 그냥 만져보는 나를 보내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고 그대에게 전화를 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오늘따라 너무 그리워져요.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사랑은 내게 상처뿐이라 2번 다신 하기 싫었는데 널 만난 그 순간 알게 됐어. 바보처럼 겁이 많았다는 걸. 난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난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지만 행복을 줄 거야.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저 밝은 별처럼 지켜줄 거야. 어디에 있든 너를 비춰줄 거야. 내 가슴 한쪽이 사라지는 날 그때는 말할게. 나를 받아줘서 감사해.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얼마 후 주도자는 프리아를 다시 만나 기계의 회전문은 인버전 장치이며 사토루가 미래로부터 지원을 받아 만든 것을 알게 되고
사토루의 아내 캣과 접촉해 요트에서 사토루를 만납니다. 무기 밀매상이라고 속이고 오페라 하우스에 있던 물건인 플루토늄을 빼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제안에 응하며 보트에서 하루 머물고 가라고 합니다. 그 플루토늄을 빼내기 위한 작전을 실행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닐의 동료들과 함께 플루토늄을 운반하는 트레일러와 호송 밴을 대형 트럭 4대로 사방에서 감싸고 끌고 가면서 탈취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때 멀리 전방에서 검정 아우디 SUV 차량이 고속으로 후진하면서 쫓아오기 시작하고 그 차에는 사토루가 캣에게 권총을 겨누며 박스를 넘기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전복됐던 은색 차량이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결국 주도자가 플루토늄을 숨기지만 사토루가 캣에게 총을 겨누며 협박하자 BMW 콘솔 박스 안에 있다고 실토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은 인버전 기술을 이용한 시간 협공이란 것이었는데 닐과 주도자를 쫓는 특수부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중상을 입은 캣은 시간 순행 중 시간 역행의 총알을 맞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살기가 어렵고 인버전 세계로 가야 살릴 수 있기에 오슬로 공항의 프리포트로 갑니다. 캣을 들것에 신고 회전문을 통해 인버전의 세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주도자는 사토루에게서 박스를 되찾기 위해 산소 마스크를 쓰고 홀로 공항 밖으로 나갑니다. 인버전의 세계는 배가 거꾸로 가고 새가 뒤로 날고 모든 소리가 역재생되며 바닥에 고인물이 신발에 올라가 붙는 등 모든 세계가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도자는 은색 차를 타고 플루토늄 탈취가 일어났던 고속도로로 향합니다. 가수 신예영이 부릅니다. 넌 내가 보고 싶지 않나 봐. 네가 보고 싶은 오늘 같은 날이면 머릿속을 비우려고 애를 써봐도 잘 지내고 있단 너의 얘길 들으면 또 하루 종일 울고만 있어. 다른 사람 생겼다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널 기다리는 내가 미련한 건데 넌 잊었겠지만 난 널 잊을 자신이 없어. 네가 생각날 때마다 난 눈물이 흘러. 아프도록 사랑했던 네가 너무 그리워. 너는 내가 보고 싶지 않나 봐. 다른 사랑 시작하는 게 나에겐 어려운 건데 넌 너무 쉽게 웃고 나만 우는데 넌 잊었겠지만
주도자는 먼저 길가에 버려진 오렌지색 빈 상자를 주어 도청 장치를 부착하고 상자가 인버전된 사토루의 부하에게 회수되는 것을 보자마자 쫓아갑니다. 그런데 순행 시간에 전복됐던 은색 차량이 바로 주도자가 탄 차였고 전복된 차량은 폭발하는 대신 얼어붙고 저체온증에 빠지며 의식을 잃습니다. 주도자는 일주일 전 오슬로 공항의 프리포트로 항해해 가는 컨테이너 안에서 깨어나는데 화물기 화재가 진압된 후의 시점 프리포트 안에서 마주친 건 바로 위작 탈취를 위한 프리포트 작전 때 마주했던 방독면을 쓴 귀환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주도자가 순행 시간의 자신과 치열한 몸싸움을 한 후 회전문을 빠져나가 시간의 순행 세계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도자는 순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화재 사고로 근처에 대기 중인 앰뷸런스에 부상당한 캣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 후 주도자는 프리아를 통해 플루토늄 박스 안에는 인버전을 개발한 미래 과학자의 알고리즘 9개 중 하나가 들어있으며 원자폭탄의 개발자 오펜하이머처럼 미래 과학자도 세계의 멸망을 초래할 걸 후회하고 9개의 핵 보유국에 보관하도록 한 후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사토루의 9개의 알고리즘을 모두 빼앗아 오면 캣의 안전을 보장받기로 약속하고 러시아 스탈스크로 시간 역행 작전을 시작합니다. 사토루가 2주 전에 스탈스크 폭발지에 알고리즘 9개를 숨겼으며 폭발 사건 전에 알고리즘을 회수하는 작전인데 사토루는 손목에 맥박 측정기를 차고 있었고 만일 그가 죽으면 9개의 알고리즘이 묻힌 위치가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고 9개의 알고리즘이 미래에서 회수되어 세상이 곧바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캣에게 알고리즘을 확보하기 전까지 요토로 가서 사토루의 죽음을 막아달라며 핸드폰을 주고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면 연락하라고 합니다. 정승환이 부릅니다. 어김없이 이 거리에. 다 기억해 그 모든 걸 이맘때 우릴 감싸던 공기 막 차가워지던 바람 네 손을 잡았을 때의 온도 어색했던 첫인상 나누던 날 어느새 너처럼 웃던 날 있지 돌아보면 모든 날이 좋았어 그저 너란 이유로 두 손 모아 불어보던 입김에도 따스했었지 어김없이 거리에 겨울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설레는 그런 사랑이 되고 싶어 다시 네가 좋아하는
어김없이 거리에 우리 약속처럼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어주는 내가 너의 그런 사람 그런 곳이 되고파 나의 따스함이 너희들 다시 네가 좋아하는 그 계절이야 반가운 첫눈처럼 길 건너에 네가 있어 나는 항상 그게 꿈 같아 달려가 널 안아야지 어김없이 이 거리에 잘 부탁해 우리의 겨울 테넷팀은 두 계절로 나뉘어 작전을 수행하는데 주도자는 순방향 레드팀, 동료 닐은 역방향 블루팀의 시간 협공작전으로 레드팀은 이미 작전을 끝낸 역방향 블루팀에게 정보를 전달받아 작전을 준비하고 블루팀은 레드팀의 작전조가 목표점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업무하기로 합니다. 두 팀이 타고 있는 컨테이너를 실은 수송기가 스탈스크에 도착함과 동시에 레드팀과 블루팀이 각각 작전을 시작하는데 두 팀은 각각 사토루의 부하들과 교전을 하며 작전조를 업무하고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주도자는 결국 목표 지점까지 연결된 통로 안으로 들어가 지하 중심부에 도착하여 사토루의 부하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싸움 끝에 부하 볼코프를 죽이고 알고리즘을 회수합니다. 한편 요트로 간 캣은 사토루를 만나는데 둘 다 인버전된 캣과 사토루였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캣이 자신처럼 인버전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덤벼들지만 캣은 사토루의 가슴에 총을 쏴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사토루의 맥박 감지기가 동작을 하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사토루가 죽으면 시한폭탄 카운트다운과 함께 세상이 멸망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 주도자가 있는 지하 갱도에 닐이 차량을 이용해서 위쪽 구멍으로 견인 고리장치를 던져서 무너지는 건물에서 가까스로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캣은 요트로 돌아오는 순행 시간에 자신과 아들 맥스를 보고 급하게 사토루의 시체를 묶은 채 요트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스탈스크 작전을 성공시킨 주도자의 동료인 아이브스는 갑자기 주도자에게 총을 겨누는데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알고리즘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 셋이 각각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알고리즘 조각을 숨기고 목숨을 끊자고 제안합니다. 다만 언제 자살할지는 각자의 결정으로 하자고 하며 돌아가는 호송 헬기에 탑승합니다. 이때 주도자는 동료 닐의 뒷모습을 응시하는데 닐의 가방에 달긴 붉은 줄의 장식을 보고 그제서야 오페라 하우스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동굴 안에서 자기 대신 총을 맞고 문을 열어준 사람이 모두 동료 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수 헤이지가 부릅니다. 첫눈에. 먼 미래의 날씨 같아 예측 불가해 말 가슴에 내 꿈인데도 너만
너만은 왜 뜻대로 안 돼. 대체 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이미 알고 일부러 반대로 말하고 너는 행동하는 건지. 첫눈 내린 어느 날은 널 안고 있을까. 하얀 배경인 너의 맘에 날 데려가 줄까. 세상이 너로 뒤덮이면 이 기분은 오감 그 이상의 무언가. 넌 그걸 별 노력 없이도 참 무심하게 이끌어내고 날 걷게 해. 네가 있는 곳으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싶어. 한 번의 미소도 눈물마저도 내 것이고 싶어. 첫눈 내린 어느 날은 널 안고 있을까. 하얀 배경인 너의 맘에 날 데려가 줄까. 난 널 위해 녹아도 돼. 네가 뜨거운 여름이라 해도 뛰어들게 그 순간 네 두 눈 속에 내가 영원히 내리길 바래. 어느 날은 널 안고 있을까. 하얀 배경인 너의 맘에 날 데려가 줄까. 런던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아들의 학교 앞에서 하교를 기다리던 캣은 근처에 프리아 일당이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테넷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어기고 캣을 제거하려는 순간 차량 뒷좌석에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주도자가 그녀의 부하를 총으로 쏴 죽이고 뒷좌석에 들어가 앉은 뒤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프리아에게 녹음된 캣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주도자는 자신이 단순한 피고용자가 아니라 바로 모두의 고용주인 주창자, 즉 테넷의 창시자임을 깨달았다며 방아쇠를 당겨 프리아를 사살한 후 임무 완수라고 되뇌입니다. 캣이 아들 맥스와 함께 손을 잡고 평화롭게 걸어가는 모습과 아직도 어딘가에는 세상을 바꿀 만한 폭탄이 존재한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영화가 끝이 납니다. 테넷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미래의 공격에 맞서 현재 진행 중인 과거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스토리를 전개한 주요 소재이지만 시간여행이 아닌 시간을 거스르는 인버전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에서 동시에 협공하는 미래 세력에 맞서는 과정을 수행하는 시간과 역행하는 시간이 얽히는 전개이기 때문에 모든 장면이 연결되고 그래서 단 한 장면이라도 놓치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느껴라란 타이틀이 이해가 갑니다. 영화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초대형 야외 세트장을 건설했고 CG가 아닌
실제 보잉 747 비행기와 경락고 폭발 장면은 영화 중 최고로 꼽히는 실감나는 장면입니다. 영화 테넷은 역대급 스케일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첩보 오락영화로 관객들에게 상상 그 이상의 경이로운 체험을 선사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미국 영화 테넷이었는데요. 영화 중 탈린 도심의 고속화도로에서 벌어지는 액션 장면에서 일부 자동차는 순방향으로 달리고 또 일부는 시간의 역행에 거꾸로 달리는데 6차선 고속화도로의 8km에 달하는 구간에서 촬영했으며 모든 것을 공중에서 보는 듯이 시뮬레이션화해서 실제 차량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거꾸로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고난이도의 운전 실력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전문 드라이버들이 운전대를 잡았고 모든 차량의 내부나 위에 특수 칸을 설치해서 마치 배우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영화 테넷은 스토리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스토리에 집중하지 않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뛰어난 촬영 기술과 영상 화면에 집중해서 관람하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바비킴이 부르는 고래의 꿈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하얀 꼬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는지 먼 훗날 어느 외딴 바다에 고래를 본다면 꼭 한 번쯤 손을 흔들어줘 baby 혹시 너라는 날지도 모르니 I'm fall in love again 너는 바다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고래 한 마리 I'm fall in love again 왜 이렇게 돌고 돌아야 하나 내 맘을 왜 몰라 한 잔 두 잔 술에 잊혀질 줄 알아서 운명이란 없다고